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크리스 세일은 7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근 7경기 성적이 7승 1.17, 시즌 성적이 10경기 8승 1패 2.12가 된 세일은 7경기 연속 승리가 개인 2위 기록이자 2016년 이후 최고 기록이 됐고 6경기 연속 1실점 이하 역시 개인 2위 기록이자 2018년 이후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5월 5경기에서 5승 0.56을 기록함으로써 2018년 6월과 7월 이후 첫 월간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세일은 3000K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쿠냐의 시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첫 타석에서 2루타를 치고 나간 아쿠냐는 2루에서 스킵 동작을 하다 왼무릎을 잡고 쓰러집니다. 아쿠냐는 스스로 걸어나갔고 2021년 오른무릎 ACL 파열 때처럼 극심한 통증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신인 때 당한 왼무릎 ACL 염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쿠냐는 한 달을 결장한 바 있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아쿠냐는 피츠버그에서 MRI를 찍지 못했고 애틀란타로 돌아가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왼무릎 ACL이 완전히 파열된 걸로 나타나 시즌 아웃이 확정됩니다. 2021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애틀란타로서는 에이스에 이어 지난해 MVP를 잃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아쿠냐는 2014년 국제계약 유망주 시장에 나옵니다. 당시 박효준이 국제계약 유망주 13위, 박효준과 함께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된 디에고 카스티오가 16위였던 반면 아쿠냐는 3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이듬해 소토가 25위, 타티스가 30위였던 것보다 더 박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쿠냐는 2017년 BA 올해의 마이너리그 선수가 됐고 가을 리그에서 MVP가 됩니다. 2018년 BA와 파이프라인의 유망주 랭킹은 모두 오타니에 이어 2위였습니다. 그의 오타니는 1위표 25장, 아쿠냐는 1위표 27장을 얻고 신인왕이 됩니다. 오타니가 제친 선수는 미겔 안두아, 아쿠냐는 후안 소토였습니다. 이듬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계약이 발표됩니다. 아쿠냐는 2018년에 등록 일수가 159일로 서비스 타임을 채우지 못했는데 애틀란타와 21살의 아쿠냐가 서비스 타임 1년차부터 8년차를 커버하는 8년 1억 달러 계약에 합의한 거였습니다. 역대 최연소 1억 달러 계약이자 서비스 타임이 1.0 미만인 선수가 맺은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쿠냐는 후회는 없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의 많은 가족들이 메이저리거를 기대할 만한 아들이 나타나면 집안의 모든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마이너리거 때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대신 메이저리거가 되면 연봉의 10%를 평생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거가 되고 난 후에도 최저연봉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지 않은 히스패닉 선수들이 FA가 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저연차 때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아쿠냐는 타고난 코어의 힘과 회전력을 통해 컴팩트한 스윙으로도 강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배트 스피드를 보면 아쿠냐는 76.7마일로 저지에 앞선 메이저리그 5위인 반면 스윙의 길이는 47위였습니다. 스윙의 길이가 길면 배트 스피드가 빨라지는 대신 정확성이 떨어지고 삼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76.7마일 7.6피트의 아쿠냐, 75.6마일 7.7피트의 게레로, 75.5마일 7.6피트의 알바레스, 75.4마일 7.6피트의 오타니는 배트 스피드와 스윙의 길이가 조화된 선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냐는 다른 셋보다 배트 스피드가 1.0마일 이상 빠릅니다. 숀 케이시는 아쿠냐의 타격을 보면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생각난다고 했고 해롤드 레이놀즈는 뛰는 모습을 보면 리키 앤더슨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아쿠냐는 41홈런 73도루를 통해 최초로 40홈런 70도루를 달성합니다. 1911년 타이콥이 하나 차이로 실패한 80장타 70도루에 성공했고 1919년 타이콥 이후 처음으로 도루와 루타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합니다. 한편 1911년 콥은 도루가 83개였지만 2루타 47개, 3루타 24개, 홈런 8개로 장타는 79개였습니다. 지난해 아쿠냐는 그야말로
바로 타이 콥의 재림이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콥은 1886년 12월 18일생, 아쿠냐는 1997년 12월 18일생으로 둘의 생일은 정확히 111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복숭아로 불린 콥이 조지아주 태생의 최고 선수가 된 것처럼 아쿠냐는 베네수엘라 출신이지만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됩니다. 푸울스에게 이치로가 있었던 것처럼 아쿠냐에게는 같은 해 신인왕이 된 오타니가 있습니다. 지난해 둘은 각자의 리그에서 만장일치 MVP가 됨으로써 같은 해 신인왕이었던 둘이 같은 해 MVP에 오른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양 리그에서 모두 만장일치 MVP가 나온 건 지난해 오타니 아쿠냐가 최초였습니다. 또한 아쿠냐에게는 같은 해 데뷔에 누가 더 천재인지 논란을 불러온 소토가 있습니다. 소토는 아쿠냐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아쿠냐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고의 선수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1위로 오타니, 2위로 타티스, 3위로 소토, 4위로 저지, 5위로 훌리오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에 했던 선택의 결과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1년 일찍 FA가 된 오타니는 7억 달러 계약을 통해 38세까지의 누적 연봉이 7억 4,200만 달러가 됐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럼 소토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장기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올 시즌 후 나란히 FA가 될 수 있었던 둘은 소토가 지금까지 8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11년 4억 4천만 달러 계약을 맺는다면 36세 시즌까지 5억 2천만 달러가 됩니다. 반면 8억 1억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옵션 2년까지 허락해준 아쿠냐는 32세 시즌까지의 누적 연봉이 1억 2,400만 달러에 그치게 됩니다. 아쿠냐는 작년부터 30세 시즌까지 6년 동안 받는 평균 연봉 1,700만 달러가 이정우가 30세 시즌까지 받는 평균 연봉 1,883만 달러보다 적습니다. 물론 단연 계약이 한 번 더 가능하겠지만 33세부터 시작하는 계약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 부상으로 인해 대박 계약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호세 라미레스는 3년차부터 7년차까지 5년 2,600만 달러 계약에 이어 8년차부터 시작하는 7년 1억 4,1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팀에서 2억 달러를 받는 것보다 클리브랜드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받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린도우와 생애 연봉 차이는 린도우가 37세 시즌까지 3억 9천만 달러, 라미레스가 35세 시즌까지 1억 6,6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아쿠냐와 소토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쿠냐의 이번 부상은 아쿠냐에게서 역동성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쿠냐는 2021년 오른 무릎 ACL 파열에서 10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2022 시즌 내내 무릎 통증과 염증이 반복되며 자신의 야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쿠냐의 내년 시즌 또한 2022년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8세 시즌은 2023년 25세 시즌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루툴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는 건 아쿠냐의 선수 가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아쿠냐는 이번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애틀란타는 아쿠냐가 시즌 아웃을 당하고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7월 10일에 아쿠냐의 시즌이 끝난 애틀란타는 5위로 컵스에서 피더슨을 데려옵니다. 다시 보름 후 마감 시한 때 호르헤 솔레어, 애덤 듀발, 에디 로사리오를 한꺼번에 추가합니다. 아쿠냐의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괜히 유망주만 잃는 부질없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8월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5할 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애틀란타는 매치와 5경기 차를 극복하고 디비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99년 이후 월드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하고 1995년이 마지막 우승이었던 애틀란타는 피더슨이 진주 목걸이를 유행시키며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고 로사리오는 NLCS MVP, 솔레어는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듀발까지 쏠쏠한 활약을 해줌으로써 넷은 똑같이 홈런을 3개씩 때려내고 12홈런 36타점을 합작했습니다. 이는 애틀란타가 그해 가을에 기록한 홈런의 52%와 타점의 56%였습니다. 아쿠냐가 이 넷을 합친 것만큼 활약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본다면 오히려 아쿠냐의 부상으로 인해 2021년 우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스트라이더가 없지만 세일이 부활한 해이며 프리드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세일, 프리드, 모튼, 로페스 외에 확실한 선발이 한 명 더 필요한 애틀란타는 마감 시한 때 선발 한 명과 아쿠냐의 대체 선수를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화이삭스에서 에릭 패디와 토미 팸을 한 번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이미 에런 범머 트레이드를 통해 화이삭스 크리스 게츠 단장과 첫 거래를 튼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아쿠냐 없는 시즌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돌아온 아쿠냐는 어떤 선수가 되어 있을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